심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두 번째 시간 같이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18번 그래프는 세 국가에 거주하는 국제 이주자의 출신 국가별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각 미국, 아랍에미리트, 그 다음에 프랑스 중 하나래요. 인도랑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필리핀.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집트 대부분 이슬람교도가 많은 국가였고요. 인도 같은 경우에도 힌두교 다음으로 이슬람교 숫자가 많고, 필리핀도 크리스트교 숫자가 많지만 또 이슬람교 비중도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필리핀도 인구가 1억 이상이기 때문에 필리핀에 많은 또 이슬람인들이 이렇게 이주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아랍에미리트, 프랑스 중에 아랍에미리트가 되겠습니다. 사우디랑 조금 비슷한 구조가 나오죠. 그 다음에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여기는 북아프리카 쪽에 있는 나라들이었고, 포르투갈은 유럽이네요. 요거는 프랑스.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멕시코도 우리 교재에 나왔었네요. 멕시코에서 이주하는 인구 비율이 제일 높은 지역은 미국이었네요. 1번 아랍에미리트에 거주하는 국제 이주자는 남성보다 여성이 적겠네요. 주로 남성 위주로 이주자들이 발생했고요. 그다음 미국은 유럽에 위치하지 않고요. 프랑스가 유럽이겠네요. 그다음 아랍에미리트는 프랑스보다 국가 내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가는 다보다 총인구가 많다. 미국은 세계 인구 3위 국가였습니다. 세계 인구 3위. 1위가 인도, 2위가 중국, 3위가 미국, 4위가 인도네시아였어요.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선생님이 약간 말이 꼬이네요. 유입된 인구는 나가 다보다 많다. 그쵸? 적다죠. 그쵸? 프랑스보다는 미국이 멕시코라든지 엘살바도르라든지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유입된 인구가 많습니다. 19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두 국가의 인구 정책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일 아니면 이집트래요. 자녀가 2명 이하인 기혼 여성에게 매년 지원금을 적립해서 45세가 되면 금액을 지급한대요. 셋째 아이가 출산하면 돈을 못 받는데요. 청구할 권리를 잃게 된대요. 여기는 아이를 2명 이하인 경우에 지원을 해주니까 이집트. 18세 이하 모든 자녀에게 아동수당을 지원하는데 넷째 이상 자녀부터는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한대요. 여기는 독일이겠네요. 그죠? 그리고 적극적인 이민자 유입 정책. 이집트는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보다 낮겠네요. 그죠? 유소년 부양비가 더 높을 것 같고요.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지역인 것 같고, 나는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지는 않죠. 그죠? 유입 인구가 더 많죠. 여기 선진국이다 보니까 들어온 인구가 많고, 일단 가는 나보다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높고, 나는 가보다 시간당 평균 임금 수준이 높습니다. 정답은 5번. 20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시도 간 인구 이동을 나타낸 거래요. 서울, 경기, 인천이고요. 통근, 통학, 전입, 전출. 요거는 약간 도시 문제랑도 연관이 되네요. 근데 이제 전입, 전출이 있어서 선생님이 가지고 와봤어요. 인구 이동과도 연관이 되니까. 우선 통근, 통학 인구가 가장 많은 데가 다 같은 경우에는 유입 인구가 제일 많죠. 그죠? 그러면 일자리가 많은 서울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로 많이 출퇴근을 했죠. 그죠? 여기 가가 경기, 나는 인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전입 전출을 봤을 때는 경기 서울이 반대, 통근 통합과는 반대 양상이 나타나겠네요. 서울의 인구가 경기도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구 순유입이 가장 많은 시도는 경기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도 중에 가장 인구 유출이 많은 데는 서울이었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서울이겠네요. 여기가 서울, 여기가 경기.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인천입니다. 대체로 인구 이동은 인구 규모에 비례합니다.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인구가 많이 이동하겠네요. 1번 가는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많다.
경기는 주간 인구보다 주간 인구가 상주 인구보다 적겠네요. 왜냐면 서울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으니까요. 낮에 서울은 전입 인구가 전출 인구보다 더 적습니다. 사회적 인구 감소가 나타나는 지역이에요. 사회적인 감소. 그다음 3번 가는 나보다 외국인 근로자 수가 많다. 경기가 인천보다 전체 주민 수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 수도 많겠습니다. 답은 3번. 이 내용은 몰라도 되고요. 여기 안에서 전입 전출해서 인구 이동을 찾으라고 선생님이 이 문항을 내봤습니다. A는 B보다 통근 통학 순유입이 많다. A는 B보다, 이거는 경기는 서울보다네요. 그죠? A가 경기고 B가 서울이니까 통근 순 유출이 더 많네요. 그치? 순 유출이 많고. 그 다음 C는 B보다, C가 어디? 인천은 서울보다 인구 밀도가 낮겠네요. 그죠? 서울 인구가 인천 인구보다 훨씬 많으니까. 21번 가겠습니다. 21번. 다음 글의 기역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낮은 합계 출산율이 지속되고 있다. 이걸로 인해서 장기적으로 생산 가능 인구도 줄어들 거고 장기적으로 총 인구도 감소할 것입니다. 그 다음 니은 저출산 현상의 원인으로는 자녀 양육 비용이 증가하고 고용 불안해서 일자리도 없고 하니까 아이를 좀 낳는 걸 꺼리는 것 같아요. 니은도 맞는 설명이 될 거고요. 노년층 인구 비율은 세종이 전남보다 낮게 나타나겠네요. 그죠? 우리나라에서 시도 중에 가장 노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데는 전남이고 또 가장 유소년층 인구 비율이 높은 데가 세종이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고요.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계속되면 노령화 지수, 신지수쌤이 노령화되고는 증가하죠. 그 다음에 미음, 인구 분포의 공간적 불평등 사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인구 격차가 있습니다. 네, 어렵진 않겠네요. 정답은 3번. 22번으로 가겠습니다. 22번. 지역별 에너지 공급량을 나타내고 있는 문제입니다.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한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풀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가단은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에 하나래요. 우선 충남은 석유도 많고 석탄도 많죠. 석유도 많고 석탄도 많고 전남도 석유도 많고 석탄도 많고 울산에는 정유 공장이 두 개 큰 데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울산은 석유 공급량이 많고 나는 석유가 됩니다. S오일이라든지 SK이노베이션이 여기에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석유고 여기가 석유니까 여기는 석탄이 되겠네요. 그죠? 충남에는 당진에 제철소가 있고 그 다음에 발전소, 화력 발전소도 많다고 했어요. 전남 같은 경우에는 광양에 지하쌤 광양제철고라고 하시더라고요. 광양제철 고등학교가 있는 것처럼 광양제철소가 있고 석탄 사용이 많습니다. 석탄. 그러면 나머지 가는 천연가스가 되겠네요. 천연가스. 1번 가는 다보다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겠네요. 석탄이 제일 많고 세 개 중에 천연가스가 제일 적었습니다. 석유는 천연가스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고요. 천연가스는 1986년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기 시작했어요. 아시안게임 때. 다는 나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석탄은 석유보다 수송용으로 이용이 잘 안되죠.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석유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석탄, 그 다음에 천연가스. 정답은 니은 리을 3번입니다. 이런 문제 나와도 풀 수 있겠네요. 그래프는 재생에너지 원별 세 지역의 발전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 에너지에 대한 설명. 가다는 수력, 태양광, 풍력 중 하나고 A, B는 강원 아니면 제주래요. 우선 전남에서 가장 많이 생산되는 가는 태양광이겠네요. 그죠? 전남, 우리나라 남쪽에 태양광 발전소가 많이 설치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 A를 보면
가도 많고 나도 어느 정도 있고, 가도 있고 나도 있고 다도 있는데, B를 보면 나는 있는데 가도 좀 있고 다가 아예 없어요. 다가 거의 0에 가까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 B가 제주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제주는 수력이 거의 0에 가까웠죠. 그죠? 제주는 수력이 0에 가까웠습니다. 제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수력 발전이 거의 어렵고, 그 다음에 논농사도 거의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주요 기반함이 현무암인데, 이 현무암의 특징이 전리가 발달했습니다. 전리는 쉽게 말하면 이거 틈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암석에 틈이 많다 보니까 물이 땅속으로 스며들게 되고, 논을 하면 논 위에 있는 물이 스며들고, 댐을 만들어도 물이 스며들기 때문에 수력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B가 제주고, 제주에서 거의 없는 요게 뭐냐, 다가 수력이 됩니다. 그럼 나머지 나는 뭐가 될까요? 나는 풍력이 될 거고요. 풍력은 제주에도 있고 전남에도 있고 강원에도 있네요. 강원. 이걸 찾는 게 어려운 문제였네요. 그죠? 볼게요. 선지 1번 가. 태양광은 유량이 풍부한 곳. 아니네요. 이건 수력에 관한 설명이고요. 가는 나보다 태양광은 풍력보다 낮과 밤의 발전량 차이가 더 크겠네요. 그죠? 클 거고. 그 다음 나는 다보다 풍력은 수력보다 제주에서의 발전량이 더 많죠. 수력이 거의 없으니까. 이거 쉬는 시간이라 이제 시끄러워졌습니다. 4번 다는 가보다 수력은 태양광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더 이릅니다. 수력은 우리나라 1900년대 거의 초반부터 만들어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북한 지역에 수풍댐이라는 댐이 만들어졌었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우리나라에서 발전량이 가장 많은 것은 태양광이었습니다. 정답은 4번. 24번 갑니다. 24번. 이것도 에너지 문제네요. 국가별 에너지 소비 구조에 관한 문제입니다. 봤더니 러시아가 많네요. 러시아가 많으면 얘는 천연가스, A는 천연가스. 여기도 천연가스고, 인도가 많은 C는 석탄. 인도가 많은 C는 석탄. 러시아랑 인도는 적은데, 브라질만 유독 많네? 얘는 수력의 아마존. 그 다음에 나머지 세 나라 다 어느 정도 에너지 소비가 되고 있는 B는 석유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A, B, D, C. A. 천연가스는 산업혁명 초기 에너지 자원 아니었죠. 석탄은 신생대가 아니라 고생대의 구주로 매장되어 있었고요. 고생대 지층. 석유는 석탄보다 국제 이동량이 더 많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C는 B보다, 석탄은 석유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낮고요. 그 다음에 수력은 석유보다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습니다. 세계 1차 에너지 소비량 1위는 석유였습니다. 정답은 3번. 25번 갑니다. 유소년 인구 비율과 노년 인구 비율을 가지고 가다에 해당하는 지역을 찾는 문제입니다. 2020년만 봐도 될 것 같은데요.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가장 높고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이 가장 낮은 여기는 유럽이 되겠네요. 그죠? 유럽. 요게 뭐야? 다가 유럽이 되고, 그 다음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여기 동그라미가 가네요. 가가 아프리카. 여기는 유소년 비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낮네요. 여기가 아프리카. 그럼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복잡한 것 같은데 쉽네. 이게 육모 문제였네요. 육모 문제인데 위 문제, 아래 문제 다 할만했죠. 육모 문제 별거 아니네. 그 다음 26번 이것도 육모 문제입니다. 육모 한지 한번 어떤 문제가 나왔나 볼까요? 우리 세마 통사만 하고도 육모를 풀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프는 세 지역의 1차 에너지원별 공급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 C는 각각 석탄, 수력, 원자력 중 하나임. 봤더니 그동안 제시된 거와 다르게
자원별로 지역을 나눴는데 여기서 힌트가 될 수 있는 건 원자력이 될 수 있어요. 원자력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으니까. 경북에 원자력 발전소 있었죠. 울진, 아이고 이건 여기다 안 적을게. 울진, 그 다음에 경주에 있었고, 전남 영광에 있었고, 충남에는 원자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C는 자동으로 뭐구나? 원자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경북의 울진, 경주, 전남의 영광. 그 다음 A랑 B를 보면 A는 경북에서의 사용 비율이 많네요. 경북에서 사용 비율이, 공급 비율이 많고, A는 충남에서의 비율이 높아요. 충남에서 비율이 높은 게 석탄, 수력 중에는 석탄이 되겠네요. 그럼 A는 석탄이 될 거고, 경북, 전남, 충남 중에 경북만 유독 높은 거는 수력입니다. 3개만 가지고 100%를 했기 때문에 경북이 유독 많아 보이네요. 전남과 충남은 평해가 발달한 지역이라서 큰 댐이 많이 없네요. 그래서 수력 발전의 비율이 둘 다 낮습니다. 1번 A. 석탄은 전량 해외에서 수입한다. 우리나라에서 무연탄이 나오고 있고요. C의 발전시설, 원자력 발전시설은 해안보다 내륙에, 어이구 이거 큰일 나죠. 통과 시간에도 배웠을 겁니다. 냉각수 때문에 해안에 입지하는 게 유리하고요. B. 수력은 석탄보다 발전시 대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습니다. 그 다음 수력은 원자력보다 상업용 발전에 이용된 시기가 이릅니다. 정답은 4번. 원자력이 처음 사용되기 시작한 건 1970년대 말이었습니다. 수력은 1900년대 초예요. A, C를 이용한 발전 중 B를 이용한, B가 아니라 A, 석탄을 이용한 발전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구모 문제입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그래프는 세 지역의 인구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전체 증가율이 나와 있고 자연 증가율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인구의 증가율을 따질 때는 항상 뭐를 계산해야 되냐면 자연 증가율과 사회적 증가율을 같이 체크해야 돼요. 그래서 자연 증가율은 플러스는 출생, 그 다음에 마이너스는 사망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사회적 증가율은 플러스는 전입, 유입, 그 다음 마이너스는 유출을 해가지고 전체 인구 증가율을 따져볼 수 있겠네요.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여기 보면 2015년에서 2020년에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인 데가 있어요.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야. 와, 이거는 태어나는 분보다 돌아가시는 분이 더 많은 지역이에요. 인구가 너무 고령화가 돼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D는 유럽이 될 거고요. 그 다음 자연 증가율이 두 번째로 낮은 A는 아마도 어디가 될까? 자연 증가율이 낮으니까 선진국이 많아. 북부 아메리카가 되겠네요. 북부 아메리카. 그 다음에 자연 증가율이 제일 높은 B, 그리고 1950년에서 55년보다 오히려 자연 증가율이 더 늘어났어요.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B는 아프리카가 될 거고요. 나머지 C는 아시아가 되겠네요.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1번 A는 2015년에서 2020년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다. 이거는 자연 증가율이 플러스 값이란 얘기네요. 그죠? 그러면 A가 2010년에서 2015년 보면 2015년 2020년 보면 플러스 값이네요. 그러니까 출생자 수가 사망자 수보다 많을 거고요. B의 전체 인구 증가율, B의 전체 증가율 어디 있노? 여기 있네요. 커졌네요. 커진 것은 자연적 증감이 주 원인이다. 보면 자연 증가율이 몇 퍼센트 증가했냐면 23에서 26, 한 4%, 4%밀? 3에서 4%밀 정도가 증가했고 전체 인구도 한 3에서 4%밀 정도가 증가했어요. 그래서 아마 B 전체 인구가 증가한 거는 유입 유출에 의한 증가보다는 자연 증가에 의한 그게 주 원인이 되겠네요.
D는 뭐니? D는 2015년에서 2020년에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다. 보면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거든요. 그러면 전체 증가율도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전체 증가율이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는 자연 증가율이 마이너스 된 것보다 사회적 증가율이 더 플러스가 됐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그러면 유출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은 게 아니라 유입 인구가 더 많겠네요. 틀렸으니까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 C. 아시아는 북부 아메리카보다 총 인구가 많죠. 그죠? 아시아가 인구가 제일 많았고요. 그 다음 중위 연령이 제일 높은 데는 유럽일 거고요. 그 다음이 북부 아메리카 유럽, 북부 아메리카, 그 다음 아시아, 아프리카 청춘이다. 아프리카가 가장 젊네요. 답은 3번. 풀 수 있겠죠, 그죠? 조금 복잡한데 너무 당황하지 말고 침착하게 하나씩 풀면 되고요. 전체 증가율은 자연 증가율과 사회적 증가율을 같이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가부터 라 에너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글자를 줄이겠습니다. 아랍에미리트는 풍부하게 매장된 의 수출로 막대한 자본을 축적했대요. 석유 아니면 천연가스 같은데 이 간은 천연가스와 함께 신생대 3기층 배사 구조에 매장되어 있대요. 간은 석유입니다. 아랍에미리트 석유, 두바이. 중국은 나의 최대 생산국이고 세계 생산량의 절반 정도를 차지한대요. 그런데 수입한대요. 왜냐면 너무 많이 쓰니까. 중국에서 많이 쓰는 나는 석탄. 얼음과 불의 땅으로 불리는 아이슬란드는 신재생 에너지의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추고 있대요. 화산활동이 발달했으니까 화산활동은 뭐에 주로 유리하냐면 지열, 땅속에 있는 지열 발전에 유리하고 지열. 빙하와 융빙수는 큰 낙차, 빙하호에서 큰 낙차가 있는 곳으로 떨어질 거고 수력 발전에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석유는 냉동 액화 기술 아니고요. 이건 천연가스에 대한 설명이고요. 석탄은 산업용보다 수송용으로 많이 이용된다? 이건 아니죠. 산업용으로 많이 이용되고 스위스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은 지열이다. 지열. 스위스는 여기도 빙하와 융빙수가 많기 때문에 수력의 비율이 높아요. 근데 요거까지는 몰라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모르겠고 넘어가고 수력 발전은 노르웨이 전체 발전량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다. 정답은 4번. 노르웨이는 국가에서 만들어내는 전기 중에 많은 부분, 가장 높은 비율을 수력이 차지하고 있어요. 선생님 노트 필기할 때 아마 노르웨이 참고로 알아두라고 했던 것 같네요. 5번. 전 세계에서 다 발전량은 뉴질랜드가 아니라 지열은 미국이었죠. 그죠? 미국이 가장 많았고 수력은 중국이었습니다. 답은 4번. 구모 문제도 어느 정도 쉽게는 아니지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구모 한지 문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풀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을 보여줍시다. 서울이 있고요. 서울, 그 다음에 경북, 경상북도, 울릉도가 여기 있는 거예요. 경상북도 울릉군. 여기 울릉도도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는 전남, 그 다음에 울산, 부산. 울부 짓는다 그랬죠. 울부, 울산, 부산. 보면 볼게요. 간은 이거 다 나왔네. 간은 석탄을 가장 많이 쓰는 지역이에요. 석탄을 많이 쓰는 지역은 포항 제철이 있는 경북 아니면 전남이겠네요. 둘 중에 하나인데 석유도 많이 쓰는 석유는 여기가 더 많이 쓰네. 아이고 잠깐 닫기. 그러면 전남 경북 구분하기가 좀 어렵겠네요. 그죠? 천연가스도 여기가 많고 전력은 여기가 많이 쓰고 신재생은 여기가 많고 여기는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다를 보면 석유를 되게 많이 쓰네요. 석유를 많이 쓰는데 석탄은 별로 없고 천연가스도 여기보다 적어요. 그러면 다는 어디가 되냐면 다는 울산이 되겠네요. 석유화학 공장이 있는 울산이 될 거고요. 라는 어디가 될까? 라는 어디가 되나? 라는 서울이 되겠네요. 그죠? 서울.
그러면 가랑 나를 한번 구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북은 석유 소비량이 석탄 소비량보다 많다. 이거는 알 수 없네요. 그죠? 알 수 없고 여기 아직 우리가 못 찾았으니까. 그 다음에 천연가스의 지역 내 소비 비율은 울산이 서울보다 높다. 이건 알 수 있겠네요. 천연가스가 여기가 요만큼이고 여기가 요만큼이니까 지역 내에서 소비 비율은 울산이 서울보다 더 낮겠네요. 그 다음 석유의 지역 내 소비 비율은 전남이 다른 세 지역보다 높다. 여기 우리가 지금 석유가 어딘지 몰라요. 모르니까 얘도 알 수 없음. 이 선생님 이렇게 하고 어떻게 풀어요? 그러지? 나도 모르겠네. 망했다. 선생님 요새 망했다를 좀 많이 하나 봐요. 4번 가와 나에는 대규모 제철소가 입지에 있다. 그러네요. 여기를 경북이랑 전남을 구분하지 않아도 제철소가 입지에 있고 여기 전남에 광양제철, 그 다음에 포항에 포항제철이 있다는 것만 알면 석탄을 많이 활용하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가는 경북이고 나는 어디야? 전남이에요. 전남인데 우리 수준에서는 아직까지 요거는 구분하지 않아도 됩니다. 구분하지 않아도 되고요. 우리는 경북과 전남에 석탄을 많이 사용하고 울산은 석유만 많이 사용한다라는 거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전남과 울산은 행정구역 경계가 접해 있지 않죠.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나중에 수능 볼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전남이랑 경북을 틀리게 풀잖아요. 그럼 답이 여러 개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30번으로 갈게요. 수능 문제 어렵게 나온다고 너무 당황하면 안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최대한 풀어야 됩니다. 이제 수능 문제네요. 수능 세지 문제와 한지 문제 한번 우리가 풀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지역별 합계 출산율 변화가 나와 있네요. 봤더니 그러면 2020년 합계 출산율 제일 높은 데가 아프리카겠네. 그죠? 아기를 제일 많이 낳는 다는 아프리카가 될 거고요. 아프리카고 그 다음에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데 그죠? 가나 라를 보는 건 좀 불가능해. 이거를 시험 문제 내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죠? 오른쪽에 힌트가 있네요. 인구의 순 이주, 인구가 얼만큼 이주됐는지의 정보도 또 주고 있어요. 요 자료만 가지고는 문제 풀기 어려우니까. 가를 봤더니 인구가 순 유입되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이제 빼고 아프리카 있으니까 라틴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중에 인구 순 유입이 나타나고 있는 가가 유럽이 되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1960년대부터 출산율이 낮았어. 이미 출산율이 2점 몇 명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합계 출산율이 가가 유럽이 되고 이제 나와 라를 구분할 때 나와 라를 맞죠? 나와 라를 구분할 때 인구가 엄청 많이 빠져나가는 나가 아시아가 되겠네요. 왜냐면 아시아가 인구 규모가 크니까 더 많은 인구가 빠져나간다고 했죠. 그 다음 나머지 나는 그러면 라틴 아메리카가 됩니다. 라틴 아메리카. 캡틴 아메리카 아니고요. 기억. 다에는 아프리카에는 전 세계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국가가 있다. 전 세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아시아에 있죠. 이게 이제 인도, 중국이 막 뒤집혀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냈네요. 그죠? 옛날 같으면 나에는 중국이 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니은 2020년 기준 가는 나보다 인구가 많다. 유럽이랑 라틴 아메리카 중에 인구가 많은 데는 유럽이었습니다. 이거 선생님 기억하라고 했어요. 인구 순위 아시아 1등, 그 다음에 아프리카 2등, 유럽 3등, 4등이 라틴, 5등이 앵글로, 6등이 오세아니아 였습니다. 라는 다보다 아시아는 아프리카보다 인구 밀도가 높겠죠. 아시아 인구가 워낙 많으니까 전 세계 인구의 60% 정도가 아시아에 살고 있습니다. 1960년 합계 출산율은 아프리카가 가장 높고 아프리카가 다니까 가장 높고 그 다음에 라틴 아메리카가 그 다음이고 그 다음에 아시아이다. 요거는 요 그래프를 그대로 푸는 문제였습니다. 정답은 나다라 5번이고요. 할만했네요. 그죠?
31번 요거는 분쟁 지역이랑 그다음 종교를 엮은 문제였어요. 종교와 분쟁 지역을. 몬순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는 다양한 종교 갈등이 나타난다. 필리핀 대부분은 무슨 신자요? 크리스트교 신자네요. 그죠? 필립의 나라 크리스트교 신자인데 민다나오 섬,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섬의 모로족은 대부분 뭐를 믿었냐면 이슬람교를 믿었어요. 이슬람교를 믿고 필리핀으로부터 분리 독립을 요구하고 있고요. 또한 스리랑카에서는 신할리즈족, 불교를 믿는 신할리즈족과 그 다음에 힌타, 불신을 하면 힌타가 온다. 힌두교를 믿는 타밀족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우선 스리랑카가 불교가 대다수라는 것만 알아도 되겠네요. 그죠? 불교가 대다수니까. 크리스트교는 다신교 아니죠. 유일신교고, 그다음 불교는 모스크 아니죠. 불교 모스크 당연히 아니고, 라의 기원지, 힌두교의 기원지는 남부아시아였습니다. 그죠? 남부아시아, 인도였고요. 사하라이나 아프리카에서는 크리스트교 신자가 이슬람교 신자보다 많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1차 집필 때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같네요. 전 세계 신자는 불교보다 힌두교가 더 많았죠. 글자 수대로 그리스트교가 제일 많고, 이슬람교 두 번째로 많고, 힌두교 세 번째로 많고, 불교 순으로 많았습니다. 정답은 4번. 또 수능 문제 하나 더 있네요. 1차 에너지원별 생산국의 생산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20문제 중에 3문제가 세지 문제 우리 거에 있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가다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임. 중국이 엄청 많네. A고 중국 많으면 석탄. 사우디 마세요. 배터리 없다. 빨리 해야 되겠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배터리가 지금 꺼져갑니다. 그 다음 다는 나머지니까 천연가스. 천연가스는 그리고 러시아, 이란 기억하라고 했죠. 1번 가는 최대 생산국과 최대 수출국이 동일하다. 최대 생산국은 석탄이 중국인데 그 최대 수출국은 인도네시아였죠. 인니라고 쓸게요. 인도네시아 동일하지 않고요. 나는 산업용보다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뭐야? 너무 쉽네. 답은 2번. 사우디아라비아만 찾으면 바로 답이 나오네요. 그죠? 수송용으로 이용되니까. 가는 나보다 1차 생산 비율이 낮고요. 나는 나보다 생산 비율이 이르고요. 그 다음에 다는 연습 비율이 가장 적습니다. 이거 안 해도 되겠죠? 빨리 넘어갈게요. 마지막 배터리 나가기 전에 한국지리 문제입니다. 한번 볼게요. 무연타는 주로 평안누춘군 몰라도 됩니다. 평안누춘군 이거 틀린 말을 하니까 몰라도 되고 고생대 분포하는 지층이고 무연탄이라고 했으니까 무연탄이면 석유일까요? 석탄일까요? 천연가스일까요? 그죠? 당연히 석탄이겠죠. 석탄이고 역청탄은 수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자원 중 현재 가장 많이 소비하고 있대요. 화학연료 공업의 연료로 이용되고 있대요. 수송용이래요. 서남아시아래요. 석유. 그다음 가정용 상업용 연료로 이용된대요. 도시가스로 이용되고 배기오염 물질 배출량이 적대요. 그러면 이거는 천연가스. 그러면 1번 석유의 1차 에너지 공급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북은 아니겠네요. 왜냐면 경북에는 정유소가 없죠. 정유소가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 울산에 뭐 있었죠? SOE라고 SK. 그 다음에 전남 여수에 GS칼텍스. 그 다음에 충남 서산에 힐행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이렇게 몰라도 돼요. 근데 어쨌든 경북은 확실히 아니라는 거죠. 다의 최종 에너지 소비량이 가장 많은 지역, 천연가스 가장 많이 쓰는 지역은 경기죠. 인구도 가장 많고 도시가스를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정답은 2번. 나는 가보다 석유는 발전용으로 거의 이용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석탄은 발전용 1위. 다는 가보다 천연가스는 가보다 전력 생산에 이용된 시기가 천연가스가 더 늦습니다. 천연가스는 처음에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1986년. 전남은 다보다 석유보다 석탄
석탄의 1차 공급 에너지량이 많다. 이것까진 몰라도 돼요. 근데 석유보다 석탄의 에너지 공급량이 더 적대요. 여기가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몰라도 되고 정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문제 푸느라 고생했습니다. 마지막 시험 잘 보길 바라고 마지막 인터넷 강의가 되겠네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